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이고. 좀 전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녹음을 하다가 항상 뭐 청취자분들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독서 방송과 입시 방송을 이제 일요일 밤에 동시에 녹음을 합니다. 근데 독서 방송을 먼저 녹음하다가 제가 갑자기 바빌론 탑 얘기하다가 제 평소에 피라미드에 대한 소신을 말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 후회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방송을 들으세요. 그렇죠. 네, 수요일날 방송을 들으시는데 제 평소에 피라미드에 대한 저의 소신이 나옵니다. 좋아요, 저도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바빌론 탑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고 이 녹음이 끝난 거죠. 녹음이 끝난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끊었을까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데 저희 방송의 특징이 원래 그 편집이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더 이상 편집할 수도 없고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하시면 수요일에 방송 들어주십시오. 자, 학종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입시 방송이 그쵸. 지난주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하트 수가 왔습니다. 역대급. 굉장히 높던데요? 저희가 또 이 그 장난 아니던데?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 그 아이들 밥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저희가 너무 많은 청취자분들이 역대급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기 저희가 이제 맞아요. 하트가 50개 넘는 건 되게 꽤 많은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기분이 그때 당시 좀 한 주 내내 행복했었습니다. 80개 넘었어요. 80개가 지금 넘는 이런 상황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83개였나? 이렇게 봤어요. 83개. 감사합니다. 83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뉴스 브리핑도 밖에 학사 일정을 이야기했는데 꽤 또 네. 많은 관심들 보여주셔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바뀐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싶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저희 교육진담에서 실시간 설명회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을 한번 실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실방. 막 들어오셔서 막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진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창도 한번 열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교육 정보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저녁 8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은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도 확신을 못해. PD님이 얘기하는데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열어놨으니까 열어서 저희가 실시간에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연기될 것인지 뭐 그 4월 6일날 개학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건지 4월 6일날 또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수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때 한번 제가 설명회 형식으로 입시 정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서부터는 이제 학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학종에 관련된 내용이 올해는 조금 학사 일정이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 좀 달라지는 지점들을 좀 짚어주시는 방송을 지금서부터 한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은 바뀐 학사 일정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을 올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일정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송을 하고요. 이 방송이 의미가 있는 거는 어차피 학사 일정이 똑같아요. 고3이랑 고1이랑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일정들이 지금 계약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기가 된 공식적으로는 4월 6일 날 그죠. 계약이 계약이죠. 원래는 이제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원래 그 이번에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쉬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 정말 운도 좋지. 늦게 공부했더니 한 달 쉬고 오래.
갑자기 좀 기네. 딱 흑효 이거를 이겨내고 방송하는 게 진정한 그렇죠. 우리 손 이사님께서 원하시는 방송의 계약이 길이십니다. 연기된 상태에서 이제 일정들이 다 미뤄질 거예요. 조금씩 밀려지면은 이제 학종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일정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종에 대한 부분은 학종 지금 계약이 연기되고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3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뭐 이게 아니어도 원래 학종이라는 건 학종에 유리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 학생들은 학종에 굉장히 유리한 그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올해같이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고1 때부터 자기의 꿈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3년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학생들이 학종에는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 고2가 되는 학생들도 학종의 기본은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본인들의 어떤 학업 계획이라든지 어떤 비교과 영역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2020학년도 뭐 매년 그랬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 1학기 고등학교 생기부 마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 손을 볼 수 있는 게 8월 31일이거든요. 지금 8월 30일인데 일단 지금 계약이 연기된 상태고 계약이 연기된 상태에서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 어쨌든 보더라도 중간고사가 원래 4월 초에서 5월 초인데 이게 아마 보더라도 5월 중하순 쪽으로 미뤄질 거고 기말도 7월 초였을 텐데 기말도 뭐 7월 한 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8월 30일로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되면은 일단은 8월 31일 원래대로 한다면 8월 31일 날 이후는 생기부를 건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뭐 우리 학종의 서류적으로 본다면 자동봉진,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 진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경우 실제로 본인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는 5주가 연기된 거잖아요. 네네. 5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없고 학교 바깥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동봉진이라는 건 학교에 가서 학교를 생활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학종이라도 재수생도 들어오는 거죠. 재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재수생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부라든지 이런 자동봉진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이 5주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봉진을 또 움직여야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8월 31일 날 이 생기부를 마감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어차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부분도 조금씩 연기가 된다면 학생부 그 작성 마감일로 8월 30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상하는 것들은 보면 2, 3주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예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부 일정 그 마감일이 2주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수시 원서 접수도 9월 7일
날 하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또 이거도 수시 원서 접수도 약간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약이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원서 접수라든지 아니면 생기부 마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뒤로 미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능 연기가 어떤 하나의 전제가 됐을 때 일정이 만들어지는 부분처럼 보여지고요. 근데 현재 교육 당국이 수능 연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수능이 연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의 학생 일정과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4월 6일 날 예를 들어서 현재의 교육당국의 현재의 어떤 모습은 4월 6일까지는 계약을 연기하고 그러면 4월 7일서부터는 학교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면은 4월 이 안이 이제 교육부의 어떠한 이 태도,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집에 있대 계약은 하겠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겠다. 중국처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간고사도 보겠다. 5월 말에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7월 말에 기말고사를 본다. 그리고는 여름방학은 2주밖에 안 한다. 다만 선생님들이 주관하는 것뿐이에요. 고3이 좀 불리하죠. 여기 지금 우리 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고3이 불리한데 올해 고3은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방학이 2주밖에 없는데 자소서라든가 그죠? 자소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학생부 정리. 근데 문제는 이 학생부 정리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정리하는데 물리적인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7월 말에 대부분 끝나니까 7월 말에 중간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1학기 학생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연기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냥 요 로드맵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요 로드맵대로 당연히 이제 현재 어떤 고3 입시는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4월 6일 날 계약을 이제 4월 6일까지 우리가 계약이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4월 7일서부터의 계약을 어느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4월 20일까지 연기할 거냐 계약을 또 아니면 계약은 하되 재택 수업을 진행할 거냐 요것에 따라서 학사 일정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두 가지 지점에서 달라지게 될 거고 아마 제가 목요일날 실시간 설명할 때도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요 앞에 있는 자동봉진 부분은 아무래도 세훈쌤도 알겠지만 요거는 조금 학교에 가서 움직여서 나오는 근데 어차피 학교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니까요. 이 자체는 이제 올해 아이들이 집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활동 자체를 뭐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한 2주 정도 그다음에 어차피 여름방학이 2주 미뤄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학생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계약이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큰 건 봉사활동이에요 사실. 네. 어디 가서 뭐 이게 확진자가 0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디서 봉사활동하는 게 좀 그렇고 동아리 또 어떻게 모여야 되는 건데 모이고 그런 자체가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아리야 어쨌든 학교 만약에 계약을 했고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치면 동아리 활동은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도 가능은 해요. 이게 수업이 온라인으로 가능한다고 치면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으로 못 할 건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봉사활동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1학년은 그렇다 치고요. 학종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손 이사님처럼 자동봉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크게 고통스러운 거는 2학년이고요. 지금 이제 2학년 된 학생들은 그렇죠. 동아리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그렇죠. 만든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결국은 2학기 때와 내년도까지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형 고2의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2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방금 든 생각인데 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원들끼리 온라인으로 한번 모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에서 뭔가 해보겠다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지 지금 그냥 학교 안 가니까 동아리도 스탑, 하면 안 진로도 돼요. 스탑 이런 상태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 PC방 가지 말고 네. 모여서 이런 걸 활동하면 돼요. 이것까지 막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개학이 더 연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도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지침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월 6일까지는 휴교를 하고 정해진 거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어쨌든 개학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다만 그 형태가 집에서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오게 할 것인지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학교에는 오지 말고 개학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 좀 들으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안 와도 되고 개학을 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 그때부터는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학생에 맞아요. 따라서 지역, 이건 격차가 뭐 커져 이제. 지역 이런 그냥 대한민국의 교육 격차의 민낯이 맞아요. 그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드러나게 됩니다. 전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열심히 녹음하고 열심히 방송해서 뭔가- 이 교육 격차를 없애는데 좀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이 방송이 교육 특구 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수의 사람들이 좀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생기부에서의 큰 골격 중에 하나가 학업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돼. 학업 역량으로 봤을 땐 우리는 첫 번째 이제 교과 성적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과 아무리 뭐 정성으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나중에 또 목요일날 설명회 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 지금 말들이 많아요. 뭐 학교장 권한, 권고 뭐 이런 뭐 교육부 권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와중에 첫 번째 나왔던 얘기를 중간고사를 대처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교육부 자체가 그냥 교장 대상으로 진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평가에 대한 말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상 뭐 이번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수행평가 부분을 좀 네, 상세히 다뤘어요, 예, 제가. 다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평가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행평가가 과제 중심에서 전면 금지가 되고 과정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을 쌓으려고 많이 하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주요 과목들 보면은 40%에서 50%가 수행이 들어가고 나머지 60에서 50%가 지필이었습니다. 어차피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요번에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중간고사를 본다면 어차피 거기서도 수행과 지필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부 출신 그게 원래가 FM이 그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들은요. 수행 그 짧은 기간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중간고사를 지필도 준비해야 되고 수행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수행으로 중간고사를 대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죠. 나한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걸 감수하고라도 시험을 보겠다. 네. 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중간고사는 이거 수행평가로 대체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수행평가가 올해부터 학교에서 치러지는 거다. 집에서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네. 이 방송을 저희가 지금 그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도 했고 오늘도 제가 지금 또 얘기하고 아마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8시에 실시간 설명회 때도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퍼져서 좀 상식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아직도 몰라요.
그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교육 팟캐스트라든가 교육 유튜브 다 보는데 아직도 이런 거 말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화냐. 제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애플이 그 교육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사과와 애플 핸드폰이 있는데 애플 사과랑 애플 핸드폰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왜 톰 행크스의 그 옛날에 영화 해가지고 내 옛날에 사과 샀더니 돈 벌었다고 했는데 애플 주식 산 거였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것처럼 실제로 수행평가라고 이름이 같은 것이지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서 해갖고 오는 것과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의 평가의 신뢰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다 이 수행평가가 달라진 걸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지필평가와 같은 요소, 학생의 다양한 평가들을 여러 번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과연 중간고사를 볼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기말은 무조건 본다 치고 특히나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현재의 교육당국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행평가도 한번 던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자기 말을 이렇게 주워 담는 적이 별로 잘 없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잘 주워 담아요 보니까 잘 주워 담는데 잘 주워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되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 좋은 교육적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철학이 좋으신 것과 실질적인 교육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적인 역량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면은 수행평가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알아. 본인은 알아. 본인은 알죠. 본인은 교육 전문가니까 알아. 근데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조금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는 아는데 아직 아무도 몰라. 세상이 바뀐 걸 아무도 몰라. 수행평가가 바뀐 걸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수행평가가 공신력이 생겼으니까 뭘 중간고사를 봐. 수행으로 대체해. 수행도 이제 앞으로 시험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수행평가는 집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미의 관심사는 중간고사를 보냐 마냐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4월 6일까지 계약을 하고 4월 7일부터 학교를 가게 되면 저는 중간고사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죠. 무조건 중간고사는 본다.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겠네 이제. 그렇죠. 바로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바로 중간고사 준비 기간 되는 거죠. 뭐. 이거 너무 힘들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7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은 오지 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수업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중간고사 준비 자체부터도 격차 너무 벌어질 것 같아. 네, 그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4월 이제 5일이 식목일이네요. 4월 6일서부터 이제 식목일이죠, 그럼. 일요일이야 심지어. 원래 식목일 아니죠? 식목일이었구나. 원래 4월 5일은 식목일이구나. 식목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왜 안 쉬어? 나무 심어야 되는데. 아니요. 정말 쉬었던 것 같아요. 옛날 세대 지금 안 쉬어요. 진짜요? 어렸을 때 식목일 엄청 몰랐다. 좋아했는데. 식목일 날 나무 심어야 되는데. 꼭 심었는데. 근데 어쨌든 요게 보면은 4월 5일, 그러니까 4월 6일서부터 계약을 하게 되는데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딱 수요일 날 딱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6, 7, 8, 9, 10, 그 다음에 13, 14, 15 쉬니까 16, 17까지면 2주가 또 진행되거든요. 지금서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그 다음에 또 잠불 잡는 거 2주 정도 학교 하게 되면은 4월 20일서부터는 사실상 학교가 개학을 해도 물리적인 오프라인 계약을 해도 물리적인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사람들이 가는 클럽 이런 거 좀 막아주고 문제는 뭐냐면은 요 2주의 기간인데 요 4월 6일서부터 시작해서 요 17일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 계약은 하고 온라인을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중간고사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계약을 해야 동아리 활동이든 모든 애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과제만 일단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일단 오는 지금 연기적인 형태잖아요. 연기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4월 6일서부터 그냥 계약을 하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고사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현 고3은 학사 일정에 큰 변동이 없다라고 봐줘야 돼요.
근데 괜히 연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도 이것도 되게 나쁜 기대거든요.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 중간고사 연기된대. 뭐 그럼 그게 이상하게 하기 싫잖아, 그죠? 막 이상하게 하기 싫어. 막 그래 이러면서 안 연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그 얘기했던 애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때릴 수도 없고 얘를 어떡하나 싶잖아요. 그때 그냥 뭐 계속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는 3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정에 변동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변동이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게 나은 것이지. 어떤 연기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이 연기라는 이 두 글자 단어는 도쿄 올림픽에서는 해당 사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이나 연기되는 거지. 수능은 연기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일정상 놓고 본다면. 다만 4월 20일까지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교육당국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4월 6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빨리 어쨌든 개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학은 하되 학교는 못 오게 할 거라니까요. 그건 개학입니까 뭡니까? 개학이죠. 학교를 못 오게 하는데. 학교는 오지 말고 우리 개학은 할게. 집에서 하자. 그러면 집에서 하면은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 온라인 1교시의 수업을 종례. 그러니까 1교시에 뭐 하고 하면 그거 수업 시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거 수업 시수 인정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온라인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도 수업 시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이 달라지니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또 상황이 또 달라지면 그것도 인정하겠다라고 볼 때는. 네. 왜냐면 수업 시수 계속 줄이는 바뀌니까. 것도 수업 시수 줄이는 것도 인정해 줬어요. 원래 수업 시수는 못 줄였잖아요. 네. 저기는 없는데. 근데 또 그래줬으니까. 그것도 인정한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1교시, 2교시, 3교시 뭐뭐뭐 하는 건 3단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 시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수업 시수를 인정하고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든지 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바뀔 수 있겠죠. 뭐. 그래서 4월 20일로 개학이 연기될 거냐, 4월 7일 날 그냥 개학, 6일 날 개학을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4월 6일 날 개학을 하면 중간고사는 봅니다. 그럼 중간고사를 보면 또 뭐가 문제냐면 중간고사를 보는 거에 수행과 지필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필만 볼 거냐 아니면 수행도 보고 지필도 보는데 수행이 옛날 수행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쪽지 시험이라든가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방식인데 어차피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보게 되는 거니까. 쪽지 시험이에요. 네. 쪽지 시험인데 특히 예를 들어 영어 저희 보면 영어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을 한 10개 문장을 줘요.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면은 올해의 수행 평가는 그 중간고사를 되게 쪼개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쪼개서 여러 번 본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쪼개서 여러 번 보는 수행평가를 합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합치고 그다음에 또 기말고사를 쪼개서 보는 수행평가를 합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합치면 내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평가 방식을 보면 수행평가가 60%예요. 그건 수행평가가 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6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행평가하고 연계되는 게 또 뭐냐면 선생님들이 써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평가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이 써주는 학생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 써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들이 또 변화될 수 있는데 수행평가가 빠지진 않고 형태의 어떤 기본 지금 수행평가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말씀대로 쪽지 시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뭘 집에서 발표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예,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필과 수행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수행에 따라서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지고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고3들 말고도 고1이라든지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지금
중간고사를 치러지고 기말고사 치러진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집에 있는 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나왔을 거예요. 학교별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동영상 강의도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져 갖고요. 이거 봐라, 뭐 봐라, 뭐 봐라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실히 좀 수행을 하고 또 수행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지금 집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좀 자기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오늘 학종 얘기잖아요. 네. 학종 얘기니까 일단 학업 역량에는 교과 성적되지만 또 교내 경시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교내 경시를 원래 정상적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5월이었거든요. 5월이면 대부분 과학적 이과 쪽으로 본다면 수학 경시 대회, 그 다음에 물리 경시 대회, 화학 경시 대회, 생명 과학 경시 대회도 쭉쭉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4월 6일날 계약을 하고 좀 5월에 그러면 또 수행평가, 중간고사, 교내 경시 이렇게까지는 또 안 되겠죠? 교내 경시는 연기가 되겠죠? 아니 그 뭐 2학기 때 볼 수도 있고요. 3학년들을 위해서 각각의 학사 일정들은 2주 정도니까는 몰아서 하겠죠. 2학기 때 못 보죠. 그건 이게 보면은 현재 그 학교별로 그 에듀넷에 다 가입하라고 네. 예, 다 문자들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뭐 중국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는 없을 거니까 일단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가 열리냐 안 열리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실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조회하고 종례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시연해 볼 거냐 우리나라가.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걸 과연 교육 당국이 그런 결정을 하고 일선 학교와 그 각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자꾸 여기서는 수행평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아까도 열 거냐 말 거냐 했더니 수행평가 얘기하고 이거 뭐야 대화야. 이 대화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를 해봤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해봤자 지금 열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 수행평가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보셔봤자 아니 어차피 4월 6일 날 계약하면은 그냥 적당히 수행평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안 열린다. 안 열리면은 그냥 팍팍팍 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수행평가에 관련된 재량 사항은 각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재량 사항이에요.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선생님이 어느 과목에서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슨 말을 딱 했는데 이 학교에 이 선생님은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으셔가지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나는 수능적 형태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행을 좀 줄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얘기 하는 건 뭐냐면 예상할 수 없는 주제는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모른다예요. 알 수가 없는 건 뭐냐면은 내 아이의 해당 학교의 선생님의 해당 과목의 어떠한 특징적인 내용들이에요. 일정이 바뀐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오히려 무조건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중간고사를 볼 거냐 말 거냐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건지만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꾸 여러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간고사를 볼 거냐 말 거냐예요. 수능이 연기되냐 마냐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니즈와 의지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현재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안 보려고 했었죠. 중간고사를 교육부가 한번 안 보려고 했었고 조희연 교육감이 한번 던졌고 그걸 한번 수행을 대처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바라보는 조희연 교육감님 제 예측은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말을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닌데 신속하게 주워 담으셨어요. 신속하게 뭐 총선이 있어서 신속하게 주워 담으신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주워 담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생각 외로 우리가 모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교육당국에 전달을 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학사 일정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반론하시죠. 저는 아까 신나하고 그래요. 또 자꾸 이렇게 신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수업으로 역시 진행하는 거. 역시 천재야, 천재. 역시 천재야.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계약에 따른 계약이 네. 이제 확정에 따른 일정들이 바뀔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네. 계약이 이제 언제냐에 따라 그다음에 네. 계약을 하되 아이들은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할지 대처를 할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면 뭐 시스템은 다 지금 갖춰져 있겠죠. 네, 뭐 있죠. 뭐 그냥 없는 게 없죠. 열심히 또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네. 있겠죠, 네. 또. 네. 그럼 굳이 뭐 학교에 모여서 위험하게 또 이렇게 모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디지털 사회야 뭐. 그러니까 민우님이 제가 말씀을 또 정리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수행평을 본다 중간고사를 본다 안 한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일정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바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네. 저는 뭐 중간, 그러니까 4월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라. 예, 그렇죠. 지금 몇 분 됐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알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아니요, 지금 알 수 없다. 별로 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중간고사는 본다. 보는 오케이. 쪽으로 보는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저는 일관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4월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4월 20일 날 계약을 하면 중간고사 못 본다예요. 즉 다시 말해서 4월 6일에서 2주 더 연기되면 중간고사는 없는 거예요. 청취자분들. 그렇게 되고 수능 연기됩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정이 2주 정도 밀린다. 그러니까 4월 6일서부터 계약이 밀리면 그 기간만큼 밀린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6일 날서부터 4월 20일까지 2주 밀리면 수능도 좀 밀어줘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미룰 거예요. 다만 중간고사는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어떤 시점과 내용들을 만들어주니까. 근데 4월 6일 날 어떤 방식이든 계약을 하고 수업의 방식과 틀을 변화를 줘서라도 어쨌든 온라인상으로도 계약을 하게 되면 교육당국은 명확하게 학사 일정을 무리하지만 정상적인 요 일정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중간고사를 본다.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의 일정을 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발표는 총선 전에 날까요? 후에 날까요? 당연히 4월 6일이니까요. 당연히 4월 6일이니까 어차피 다다음 주에 내야 돼요. 다다음 주에 내서 서서히 또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상황인 교육 거니까 차원에서도 참 어깨가 무겁겠어요. 많이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일정이 밀리고 안 밀리고 저는 예상 못 하겠고, 제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고3 중간고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밀리든 안 밀리든. 그러니까 이 열망이 너무 강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왜 봐? 이게 힘든 일이야. 그리고 무조건 뭘 해? 안전하게 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학교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 대한민국의 디지털 산업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3 학생들이나 고등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게 아닌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든지 간에 전달이 됐겠죠. 50만이 전달됐는데 그 50만의 전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어떻게든 교육당국도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정상 무리하게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애들을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온라인을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번에 그 사태가 터졌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사태가 터졌어요. 근데 전 중국이 지금 현재 격리 중이죠. 초창기 격리를 했잖아요. 중국이 격리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학생이 거의 97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1년에 970만 명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중국의 한 학년이 790만 명이니까 1000만 명으로 놓고 보면 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중국의 인구는 1억입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러니까 1억 명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1억 명이 학교에 가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중국은 막을 길이 없거든요. 전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뭐 나라 자체가 거의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의 인프라와 대한민국의 온라인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중국과 대한민국은 비교 불능의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미 온라인으로 학교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준비해온 교육 당국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는 것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이 뭐냐를 따져야 되고 단점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장점은 학사 일정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 속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형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래 본인들이 익숙했던 그런 방식으로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학사 일정이 좁혀지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환경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우리가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도 방금 생각이 든 건데 고3만 중간고사를 보는 거죠. 고3만 보는데 보는 날 네. 고1, 2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다 분산시키는 거지. 이게 너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교육당국은 볼 거예요. 그냥 다 싹 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손주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일 것 같아요. 학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소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그렇죠. 지금서부터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자소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자소서를 쓰면서 부족한 거를 메우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쓰면서 내가 뭐 부족했는데 이걸 좀 더 하고, 쓰면서 이런 생각해요. 쓰면서 여기 좀 약간 부족한데 보고서 하나 더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보고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초안은 그 손 회사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이제 여름 방학 때 원래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여름 방학부터 준비를 많은 아이들 저하고 있는 아이들도 매년 그랬거든요. 여름 방학 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좀 다 잡아놓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 방학에 줄 거 아닙니까? 네. 줄고 그러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 중에 자기소개서인데, 그러니까 초안 아웃라인을 잡는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라인 초안 잡는 부분에서는 일단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그다음에 학과 정보라 이런 부분도 본인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2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생기부 나온 거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세특이라든지 창제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다 검토해 보면서 결국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건 80% 이상이 생기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쵸? 본인의 어떤 생기부를 충분히 또 이렇게 꼼꼼하게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민우님 말씀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내가 계약을 하면 뭐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뭘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또 하나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대로 각 문항별로 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생기부에 대한 어떤 좀 검토,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 취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통 세문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초석을 좀 기초 틀을 잡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간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아, 네, 뭐 이거는 뭐 그 동의하시죠? 계속 저는 동의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더 있으면 더 나는 동의만 해. 제가 아니 실제로 그래요. 네.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이제 3학년들이 써보면 아는데 고2 내용이 거의 대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고3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잘. 근데 이제 대부분 고2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고3 내용을 거기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고3 내용에서 더 활동을 해서 거기다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써놓으면 제가 거의 한 90% 이상은 그 자소서 그대로 간다고 봐도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그냥 어차피 여름방학 때 쓸 자소서인데 지금 시기가 좀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쓰는 거지. 지금 쓰는 게 끝까지 갈 네. 거예요. 저는 반드시 써야 된다. 네,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 자소서는 뭐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늦게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해야 되는 활동이 학교가 딱 개학하자마자 스타트 딱 하자마자 왜 마트 요즘에 그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카트 끼고 막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뭘 담더라고요. 휴지. 예, 막 휴지 담고 뭐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막 뭘 문 열자마자 막 사람들이 가서 막 매장에 가서 뭐 막 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애들도 학교에 가자마자 막 흩어져가지고 본인의 해당되어진 핵심적인 활동들을 할 때 3학년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필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핵심적 사안들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를 한번 써보면서 여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소서를 마지막으로 메워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자소서는 미리 한 번쯤은 반드시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목요일 날 실시간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막 지금 상황에서 막 이거 주제를 얘기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변하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봤자 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계약 일정에 따라서 뭔가 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요일 날, 죄송해요. 자꾸 왜 제가 일요일 날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목요일 날 8시입니다. 네, 목요일 날 8시에 교육진담 최초의 실시간 설명회 청취자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